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30대 여자입니다. 원래 결혼하면 최소한 신혼기간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정상 아니었나요?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생각만 떠올리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년에 저는 32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먼저 시집갔고 벌써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키우는 친구도 있는데 나도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다 보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사실 20대에 한참 좋을 때는 제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주변에 항상 모여드는 남자들이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나서 금방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주변 친구들 시집가는 걸 하나둘 축하해주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30이 훌쩍 넘어 있었고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 2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다 모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항상 남편이나 아이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한다고 했고 겨우 다른 친구 결혼식에서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만 쓸쓸하게 혼자 남아서 40 넘어도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때부터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소개팅도 다녔고 그러다가 키 크고 스타일 좋은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느라 사실 결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름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이 벌고 있어서 혼자 살아도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울 게 없어서 결혼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뤄두었고 만나는 남자들과도 진지하게 이어가지 못했어요. 연애도 대부분 1년을 못 채우고 짧게 끝나버렸고 저도 그런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으로 20대를 다 보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제 나이 친구들에 비해서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연봉도 좋은 편이에요.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연하의 남자였고 키 크고 몸 좋은 헬스장 트레이너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제게 잘해주었고 외모도 호감이었지만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더 좋아서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제 결혼 생활 자체가 막장이 되어버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다정하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은 트레이너 생활을 하던 중에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능숙하게 여자를 다룰 줄 알아서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잘해주는 이 남자가 마냥 좋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저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마침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얼마 없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1억 가까이 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키 크고 몸이 좋으니 옷이나 신발에도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뭘 입어도 멋있어서 옷을 많이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 지금 돈이 없는 건 제 입장에서 결혼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20대 후반에 작지만 서울의 제 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미 자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 걱정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고 제가 꾸준하게 벌어올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 씀씀이가 좀 크더라도 괜찮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죠. 진짜 내가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도 갖고 있는 돈이 없고 심지어는 시부모님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남편이 카드로 우리 집에 냉장고랑 침대, TV 정도만 사는 걸로 혼수 문제도 끝냈어요. 사실 말이 혼수였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편 체면 살려주기 위해 딱 거기까지만 해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그 외에 결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더 많았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제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누가 돈이 있고 누가 돈이 없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혼수를 할부로 긁었던 카드값의 절반 정도는 제가 갚아주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대놓고 말리진 않았지만 하나둘씩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제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그 남자와 지금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결혼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고, 우리는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돈 문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시댁 집안 자체가 대체로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월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았죠. 원래 이 일은 재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거야. 홍보도 해야 하고 모임도 다니면서 인맥 관리도 해야 돼. 남편의 주수입은 월급이 아니라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비싼 돈을 주고 개인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하고 인맥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댁 식구들은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단기 계약직으로 잠깐 하고 나서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는 팔자 편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명절이나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항상 버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가 대신 내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부모님 기념일과 생일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계절이 바뀔 때 옷이나 신발 같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보내드렸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나라에서 시키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다니셨고, 그마저도 일 없는 날이 대부분이라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시댁 집안 형편에 여유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드린 옷을 입고 계약직으로 잠깐 일해서 번 돈으로 전국 팔도 놀러 다니시죠.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 편하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밑으로 3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직까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얼굴 볼 때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은 계속하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돈이 정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 달 정도 알바해서 쓰거나 급할 때는 자기 오빠를 건너뛰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새언니,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요? 나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래요. 물론 제가 그렇게 빌려준 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고요. 전부 제가 믿고 결혼한 남자 때문에 생긴 제 업보라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는 참고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애초에 시댁 사정 어려운 거 알면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결혼했고, 이런 상황 자체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2-3달 전에 갑자기 결혼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시부모님도 모르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속도 위반으로 이미 신우의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에서 만난 남자였고, 두 사람은 동갑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두 사람 모두 모아둔 돈은 없었는데 속도 위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빠르게 해야 한다더군요. 거기까지만 봐도 답이 없다 싶어서 나는 절대 끼어들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뜸 저한테 신우의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하는 겁니다. 너가 형편이 좋은 편이잖니? 다 같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간단하게 조금만 도와줘라. 얼마 전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쁘고 저는 대답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를 제가 쳤으니까? 내가 친언니도 아닌데, 아니 친언니라 하더라도 요즘 동생한테 결혼 비용까지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남자 쪽 집에서 투룸빌라라도 얻어준다고 해서 집은 해결됐는데 신우 보고 간단하게 혼수만 해오라 했다네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시작하려면 최소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텐데 그걸 저보고 막무가내로 해달래요. 간단한 건 제 남편이 저한테 장가올 때 냉장고, 세탁기만 겨우 해서 온 것이 간단한 거죠. 신우는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혼수를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자꾸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더군요. 물론 식구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전혀 시댁에 도움받는 것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뜯기기만 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마 신혼 초기 같았으면 제가 또 멍청하게 신우 시집 갈 때 적금까지 깨서 세탁기, 냉장고, TV에 청소기까지 주렁주렁 사줘서 들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190 가까운 키에 허우대 멀쩡하고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때문에 몸도 좋으니 사람들,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항상 적당하게 일하고 버는 돈은 인맥 관리해야 한다며 엄한 사람한테 전부 써버리고 집안 생활비나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가 해결해왔습니다. 슬슬 답답해서 남편에게 언제쯤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씨를 뿌리는 시기야.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저와 결혼 생활하는 1년 동안에도 헬스 유튜브를 해보겠다, 헬스 관련 책을 써보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깔짝거리다가 결국 제대로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제가 남편을 비롯해서 그 집안 온 식구를 관찰해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하나 붙잡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득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깔짝대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부족함 없이 돈은 버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남편도 금방 성공하고 신우도 금방이라도 취직해서 앞가림할 것 같았고 시부모님도 열심히 사시는데 단지 운이 없어서 돈을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 가족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도와주면 당연히 다음에도 그걸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돈이나 금품을 내놓으라 요구를 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도 자꾸 외부 모임이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밖으로 도는 날이 많아졌었죠.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일 밤마다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남편은 대회 준비하는 회원이 있어서 그렇다며 운동을 도와주느라 늦었다고 변명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리 없었죠. 누가 봐도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고 수상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에 옷을 잘 차려입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술도 마시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니 저한테 먼저 자라고 하고 나갔어요. 마침 만난다는 사람이 결혼식까지 온 친구였고 저한테도 연락처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도 잡지 않았더라고요. 뒤늦게 그 친구가 상황을 눈치채고 남자들의 우정으로 변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모두 파악해버렸죠. 저는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오늘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내 집에서 내쫓던지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뺏었더니 자기를 왜 못 믿고 의심하냐며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말싸움은 계속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을 안 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 제게서 힘으로 뺐더니 그대로 가져가 버리더군요. 심증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저녁 나가서 술집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여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로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대화 내용이나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향한 목적지까지 명백한 바람의 증거였어요. 다음날 일어난 남편에게 어제 블랙박스 영상 다 봤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여자 연락처를 당장 달라고 했더니 술이 아직 덜 깨서 그런지 순순히 불더군요. 바로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 아내인데 너는 몇 살이냐고 묻고 너가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알고도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 테니까 합의금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여자애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지 금세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자애를 따로 연락해서 만났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너는 고소해서 빼주겠다고 구슬렸더니 준비한 종이에다 남편을 언제부터 만났고 몇 번이나 만났고 만나서 뭘 했는지 뭘 받았는지 알아서 술술 적어나갔습니다. 진술서 밑에 야무지게 그 여자아이의 사인까지 받아서 블랙박스와 그 진술서를 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일단 이혼하고 고소 진행할 테니까 짐 빼라 통보하고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오해를 한 거라고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라고 버티더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본 뒤로는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대요. 자기들을 협박하고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그럴 명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한 가지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신우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언니, 저는 여자로서 언니 마음 다 이해해요.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리더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자기 결혼할 때 혼수는 해달라며 세상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와의 이런 전화통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해서 남편에게 보내줬고 아마도 그 집안에서 지금까지도 자기들끼리 네가 잘했네 어쩌네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잃은 돈만 생각하면 아깝긴 한데 남편에게 걸려있는 위자료 소송으로 받아내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은 했기 때문에 남남이 되었고 남은 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위자료 소송뿐입니다. 며칠 전에는 시모가 전화해서 자기들 밥도 굶게 생겼으니 다 끝난 사이에 위자료만 없던 일로 해달라며 사정을 하던데 저는 절대로 봐주는 일 없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생각이에요. 시댁 집안의 보증금이라도 뺏어주던지 알아서 하겠죠. 온 가족 길바닥에 나앉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론 손해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